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대한 투자자들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모이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미국 증시는 환호하며 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표 교역국인 유럽과 한국 증시는 단색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빅스 지수가 7%대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빅스 지수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30일간 미국 S&P 500의 변동성을 수치화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물론 정확도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에 베팅하는 선물 시장을 기초로 형성된 지수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금리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바로 원달러 환율과 미 채권 금리, 즉 시장 금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가지 부문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설명했는데 세금, 관세, 에너지, 재정 지출 그리고 이민 섹터입니다. 미국 대선과 S&P 500의 수익률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특징인데요. 첫째, 대통령 첫 임기 2해 동안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임기 3년 차에 평균 수익률이 17.5%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한 해가 3년 차였습니다. 4년 차 수익률도 꽤 양호했는데요. 대략 10% 수준입니다. 대통령 집권 초반부에 정치적 위협이 강하면 강할수록 증시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증시가 많이 움직였고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1년차의 수익률이 공화당이 당선됐을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성향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12월에도 추가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저렇게 양호한데 꼭 금리를 인하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미국 경제 서비스 PMA가 56을 기록하면서 서비스 업종이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PMI란 서비스 섹터의 경기와 활동성을 암시하는 지표입니다. 50을 상회하면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을 시행하면 미국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며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란 전망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높은 정부 부채는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정부 부채가 낙수 효과로 민간으로 유입되면서 민간으로 유입된 자본이 소비의 형태로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미국은 소비 중심적 경제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수출 국가인 유럽과 한국은 이런 모델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거덜나겠죠. 흐름은 이렇습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 낙수 효과가 발생하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서 민간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이게 바로 미국의 경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미국 증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퍼는 29.5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의 퍼가 29.5배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대략 3.3%. 하지만 미 10년 국채는 4.2%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퍼가 최고치에 도달한 사실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미국 증시의 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익도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코스피와 코스피 100대 기업의 지수는 대략 13배에서 1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익은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한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 상승폭이 더 높은 시장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침체되는데 주가 하락폭이 더 큰 시장에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후자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반등할 테니 말이죠. 그럼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어떤 유형의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중소형주 매수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환경이 열악해지면 중소기업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금이 마를 수도 있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때로는 적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기업, 즉 대형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호황에 모아놓은 현금이 쌓여있을 수도 있고 막대한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언제든 은행이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현금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지금 약세장이라 탄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매수할 투자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를 때야 빨리 오르겠지만 떨어질 때도 엄청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이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 비상교육이 마이너스 20%에 하락해 있네요. 그만큼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증시의 상태는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나뉘고 경제는 호황과 불황으로 나뉩니다. 증시와 경제 사이클이 맞물린 상황에 따라 다음 4가지 상황을 자세히 보면 투자자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투자를 결정하는 타이밍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가 불황일 때 중소형주는 가능하면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경제가 호황이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매수해야 한다. 셋째, 약세장이 발발하면 중소형주는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강세장이 발발하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고려해서 2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가 호황이고 증시도 강세장이면 중소형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습니다. 경제가 불황이고 증시도 약세장이면 무조건적으로 중소형주를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불황이 오면 자금이 마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당연히 중소형 기업의 생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어쩌면 지루함과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형주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대형주는 주식시장의 저울의 법칙, 즉 때에 따라서 가치와 가격의 무게를 증시가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완벽하게 조절해 나간다는 일종의 증시의 법칙이죠. 물론 저울질을 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우량주는 굴뚝 산업에 있거나 한계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률을 예측하기도 상당히 용이하고요. 따라서 투자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계 기업인 대형주는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고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다면 주가 상승 탄력성과 속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대형 우량주는 하루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변동폭이 상당히 낮다는 뜻이죠. 그럼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시점은 언제인가요? 경기순환 주기와 크게 상관없이 가격이 크게 할인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형주를 매수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4가지 상황 1번, 2번, 3번, 4번 언제든 대형주는 재무적인 문제만 없다면 경제의 불황과 증시의 약세장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우량주를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할인율, 가격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작은 만큼 주가가 상승할 때도 그리고 하락할 때 모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형 우량주를 매수할 때는 꼭 최대 3년에서 4년까지도 주식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내가 이 주식을 3년이나 보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뒤에 가능하다면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비중을 낮추는 방법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낮추면
보유하는데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형 우량주를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흔들리고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반등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르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미국과 북미에 더 많은 제품을 팔면 팔수록 국내 기업의 실적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도 더 늘어난다고 하니 국내 수출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미국에 팔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는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겠죠. 원가는 원화인데 대금은 달러로 받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주식들의 가격이 할인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외국인들에게 국내 주식들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 대형 우량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유리합니다. 미국 환율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모로 국내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장이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좋은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이 주식을 모아가기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형 우량주입니다. 여기까지 위대한 투자자들의 모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